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라코인 맥다놀 사건의 재판입니다. 12명의 배심원 선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지막 한 명 배심원의 선서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배심 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판사 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시카고 경찰관 제이슨 밴 다이크의 변호사팀이 이 결정은 오늘 내려야 되는데 재판 담당 판사가 준 시간은 바로 오늘 오전 9시입니다. 조금 후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판사인 빈센트 거건 판사가 피고 변호인 측에게 재판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변호인 측에서는 12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재판을 맡길 것인가 또는 한 명의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피고인 측에게 보면은 이것이 유죄, 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시카고 시민 전체에게는 폭동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사나 배심원이나 모두 인간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내용이 즉 유죄냐 무죄냐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형사법상 재판 진행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심원 선정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판사의 선택권 부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변호인 측의 고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번 재판이 지난 1992년도 LA 폭동을 촉발했던 라드니 킹 재판이라든가 또는 1994년도에 있었던 O.J. 심슨 재판 정도로 아주 중대한 재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흑인과 관련된 사건이고 인종적인 성격이 있는 사건이고 전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일에 가해 경찰관인 제이슨 밴 다이크에게 무죄가 판결이 될 경우에 시카고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의 변호사 측입니다. 이 재판 관할 지역을 옮겨달라고 신청을 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달았었습니다. 문제의 그 비디오가 공개된 것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만 3년 동안 시카고의 거의 전 시민이 이 끔찍한 장면의 비디오를 셀 수 없이 많은 횟수로 이것을 보아왔습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계속된 배심원 선정의 결과는 인종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백인이 7명, 히스패닉이 3명, 흑인이 1명, 에이시안이 1명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이 8명, 남성이 4명입니다. 판사가 이제 오늘 오전까지 jury trial이냐 또는 bench trial이냐 이것을 이제 결정하라고 선택권을 준 이유가 있는데 처음부터 변호인 측에서는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12명의 전혀 편견이 없는 배심원을 고른다는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이유를 대었습니다. 전 시민들이 문제의 비디오를 수십 번 수백 번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쿡카운티 내의 재판에 대한 압력이 심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시위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쿡카운티 밖에서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폭동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이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배심 재판이냐 판사 재판이냐 이 선택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밤새워서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 어느 쪽이 불리하다는 이론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생각은 판사 재판이 더 유리할 것이다 하는 것이 많습니다.
쿡카운티에서 경찰 비리와 관련된 재판은 지금까지 대부분 판사 단독 재판으로 갔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커뮤니티 내의 경찰에 대한 불신감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대부분 전 검사 출신인데 검사들은 경찰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이해심이 높을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헝주리, 재판 불가 또는 불일치 재판을 기대해보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에서는 12명 배심 전원 일치 판결이 필수적입니다. 한 명이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은 결국 헝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배심원 중에 라티노 젊은 여성이 한 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경찰 지원생입니다. 12살부터 나는 경찰이 되고 싶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과연 경찰에게 유죄를 주고 자신은 계속해서 경찰 시험을 볼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훈련을 받은 대로 경찰 수칙을 지켰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당연히 펴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경찰 생활 중에 과거에 한 번도 총을 뽑은 적이나 총을 쏜 적이 없었다 하는 점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나온 것은 전체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어제 경찰 노조위원회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가지고 같은 주장을 폈는데 퍼블릭이 본 것은 1차원적인 비디오뿐이다. 배심원이나 전 시민들 중에 비디오를 본 사람은 모두 편견이라는 오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16발의 총알을 쏘았다는 거, 3인치 길이의 손칼을 들고 경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걷고 있던 17살 난 소년에게 왜 16발이나 총을 쏘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피고인 이외에 현장에 7명의 경찰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경찰들은 아무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든가 총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1년 동안이나 비디오 공개를 거부했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은 모두 거짓말을 했고 시민들의 인정적인 분노와 좌절감은 높고 따라서 경찰이 유죄다라는 그 압력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적용되는 여러 가지 죄목들 중에 1급 살인죄가 있습니다. 이 1급 살인죄는 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일 계획이 있어야만이 그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판사가 재판을 할 경우에는 이걸 형량이 덜한 죄목으로, 그러니까 2급이나 3급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담당 판사인 빈센트 거건 판사는 쿡카운티 법원 내에서 브라운 치킨 살인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재판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밴다이크 사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들을 모두 비밀에 붙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참전 용사고 아이리시 이민자의 아들이고 1991년도 판사가 되기까지는 쿡카운티의 퍼블릭 디펜더, 관선 변호사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피고인 제이슨 밴다이크 40살, 경찰 13년 경력이고 6개 제목의 1급 살인죄, 16개 제목의 폭행죄, 또 1개의 official misconduct, 이런 제목 등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만 4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내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9월 14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오늘 오전 노스캐롤라이나주 라이츠빌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연방 허리케인 센터는 플로렌스가 최저 등급인 카테고리 1의 허리케인으로 약화돼 평균 지속 풍속이 90마일이었지만
상륙 순간에는 카테고리 3의 풍속이 110마일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40만 명이 정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잭슨빌의 한 호텔에서는 지붕이 무너졌으나 다행히 60여 명이 구조됐고 노스캐롤라이나 뉴번에선 150여 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상륙 후 느린 속도로 북서진하면서 해일과 호우를 몰고 와 홍수 침수와 산세태가 우려됩니다. 보스턴 북부 인근 지역에서 어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18살 소년 1명이 사망하고 최소 40여 채 주택들이 불에 탔습니다. 사망자는 보스턴 인근 로렌스에 거주하는 18살 소년 리오넬 론던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면서 무너진 굴뚝이 차에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 푸에르토리코의 허리케인 사태에 대해 숫자가 틀렸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2개의 허리케인이 강타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3,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며 허리케인 강타 후 내가 그 섬을 떠났을 땐 6에서 18명의 사망자만 나왔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지사는 지난달 28일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를 기존 64명에서 2,975명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지난 8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어제 지난 8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2,14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8월의 재정 적자 1,077억 달러에 비해 늘어난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되는 사진과 동영상 등에 대한 팩트 체크를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의 이 같은 조처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건 이후 준비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이스북은 기술과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확인 작업을 통해 포스팅되는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18일 전용 개편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 간 만남을 비롯한 주요 일정은 생중계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365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공동 연락사무소가 오늘 오전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락킨 맥다널 재판 배심원 12명의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배심원 1명의 선서는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판사는 배심원 전원 선서 전에 변호인 측에게 배심 재판 또는 판사 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재판 형식이 정해지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시카고 경찰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시카고 시장과 주 검찰총장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혁을 감독할 연방법원은 내달부터 개혁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경찰 내부와 각 커뮤니티에서는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깊습니다. 시카고 호텔 근로자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파업 7일째인 어제 노조원들은 미시간 애비뉴, 드레이크 호텔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 26개 호텔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3도. 내일 토요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6도. 주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7도. 다음 주 월요일 일부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8도입니다.